인성과 소양,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관리란 자기 개발과 관련된 개념으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율적 의지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자기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기 몸을 통제하고 건전한 심신의 유지나 성장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시간 관리 및 조직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숲속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큰 나무를 톱으로 열심히 자르고 있는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이 큰 나무를 자르느라고 하도 끙끙거리면서 애를 쓰고 있기에 다가가서 보니까 톱날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에게 이렇게 말했죠. 실례지만 제가 보기엔 톱날이 너무 무디군요. 그 톱날을 갈아서 쓰면 훨씬 더 수월하게 나무를 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나무꾼은 지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것을 빨리 잘게 쪼개서 장작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런 무딘 연장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사실상 시간 관리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무조건 들이는 것보다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시간은 모두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죠. 하루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또 시간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저축하거나 저장할 수 없죠. 또 시간 자체를 넘겨주거나 매매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은 같은 이 시간이지만 24시간이지만 그 시간의 질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돈은 저축하거나 저장할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저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시간은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그때그때 유용하게 사용해야 하지만이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바로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는 무한한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과 자원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시간이 없으면 어떠한 성취도 이룰 수 없겠지요. 시간은 모든 것을 그러나 변하게 합니다. 굉장히 힘이 세지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소년을 노인으로, 미인을 할머니로 만들어버리죠. 시간은 많은 사람을 태어나게도 하고 죽게도 합니다. 또 시간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좌우하게 되죠. 이처럼 시간은 이 지구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인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쓴 책임은 여러분이 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 스스로가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결과를 받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듯 시간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성공하는 사람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사람은 시간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브레인 코치인 짐 퀵의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치 짐 쿡은 오바마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브레인 코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유명해진 그러한 코치입니다. 이 짐 퀵은 어떻게 하면 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두뇌의 능력을 100%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활동하고 있는 강연가입니다. 6년 전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더 똑똑해지고 싶다는 열망에 한 두뇌 전문가를 찾아서 큰 화제가 됐었죠. 바로 그 전문가가 짐 킥입니다. 짐 킥은 25년 넘게 세계 정상급의 CEO와 운동선수, 배우 등 각계각층의 성공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백악관이라든가 하버드 대학교, 또 구글, 나이키 등 세계적 기업과 기관 단체에서 찾는 독보적이고 저명한 브레인 코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짐 퀵은 어떻게 하면 하루를 의미 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고민하고 활동하는 강연가라고 할 수 있죠. 브레인 코치 짐 퀵에 의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상위 10%는 not to do 리스트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하는 리스트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방해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죠. 손톱을 물어뜯거나 깨무는 습관, 또 잠자리에 들면서도 스마트 기기를 끼고 사는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실 저도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밥을 잠깐 먹으면서 잠깐의 시간이니까 밥을 먹으면서 영상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영상을 보다 보면은 밥 먹는 것과 동시에 끝나야 되는데 계속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계속 보는 거죠, 영상만. 밥을 먹은 자리를 치우지도 않고 계속 영상에 눈을 뺏겨서 보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밥을 먹을 때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이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원래 해야 할 것들을 못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재미있는 영상들, 이런 곳에 우리들은 쉽게 빠지게 됩니다. 요즘의 대세가 쇼츠의 시대다, 릴스의 시대다. 얼마나 많은 짧은 영상들이 스마트폰에 들어있습니까? 너무나 짧은 시간에 나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영상이 정말 많죠.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빠지게 되어서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됩니다. 밥 먹으면서 이러한 영상들을 보기 시작하는 습관을 한번 들이면 바꾸기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오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흥미있는 영상이나 이러한 습관에 우리는 누구나가 쉽게 빠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러한 쇼츠나 릴즈에 빠져가지고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식사 자리를 정리 안 하는 그러한 그 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싱크대에 산더미 같이 일주일치의 그 그릇들이
설거지를 위한 그릇들이 쌓이더군요. 그래서 이건 내가 고쳐야 되는 습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not to do 리스트에 밥 먹을 때 영상 안 보기라고 리스트를 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명확하게 구명해서 리스트에 적어보는 거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 보는 것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는 것보다는 not to do 리스트, 하지 말아야 될 일의 리스트에다가 글씨로 적고 그것을 시각화시켜 보는 것이 훨씬 더 시간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훨씬 더 지켜나가기가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글자를 적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명확하게 해야 할 일과 구분해서 글자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적는 것만으로도 나 스스로에게는 큰 다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적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어 속에 해당되는 그 이미지를 not to do list 하고 있는 그 이미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적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상상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내가 지켰다 라고 했을 때의 감정을 느껴야지만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그 not to do list가 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not to do list나 to do list를 적는 것도 그 글을 적고 내가 하지 않는 지켜야 되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들을 지켜가는 장면을 상상하고 또 안 하겠다고 하는 결심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해냈다는 어떠한 성취감에 대한 감정을 느껴야지만이 그걸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not to do 리스트에 적혀 있는 것들은 나의 최악의 감정과 연결시키는 순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계속 밥을 먹고 밥 먹은 자리를 정리하지 않아서 싱크대에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악취와 그 다음에 벌레가 생길지도 모른 비위생적인 상황에 대한 상상을 해보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유가 명확해지는 감정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그냥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스마트폰 영상을 계속 보면서 내가 꼭 해야 할 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내가 보고 있고 밥을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 내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봐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 내가 이것을 나쁜 감정으로 연결시켜야 되죠. 나쁜 감정이란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싱크대에서 나는 악취와 또 그런 비위생적인 그러한 환경들에 대한 그러한 안 좋은 그런 감정이랑 연결시키는 거죠. 그 상황이 나쁜 감정이랑 연결되는 순간 그 행동은 좋지 않은 습관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순한 나쁜 습관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한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 관리의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뜨거운 주전자를 잡으면 뜨거운 것을 알듯이 나쁜 감정을 연결시키게 되면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효율적인 그러한 그 습관과 시간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다면은 시간 관리의 매트릭스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겁니다. 이 시간 관리의 매트릭스는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는 일의 시급함과 시급하지 않음, 또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제1 영역인데요. 급박한 문제들 또는 마감 시간이 가까워진 일, 또 갑작스러운 약속,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고 시급한 제1 영역에 속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제4 영역은 불필요한 영역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끝없는 그냥 필요 없는 전화, 또 SNS, 또 현실 도피성 소일거리 등, 또 지나친 TV 시청, 게임, 또 2차, 3차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시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없는 모임들, 이러한 것들은 제4 영역의 불필요한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시급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영역들이 있죠. 또 반대로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함에 있어서 매일매일에 해야 될 일들을 적어보고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매일매일 이러한 시간 관리의 매트릭스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다면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일에서든지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로 자기가 지난주에 한 일을 한번 정리해 보면 내가 시간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제4 영역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한 일들이 꽉 찬다면 여러분들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한 주를 보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표를 이용해서 지난 한 주에 내가 한 일을 정리해보고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비단 이번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출력해서 아니면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 방에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시급하고 중요했던 일을 한 주 단위로 또는 한 학기 단위로 또는 1년 단위로 이 표들을 활용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본다면, 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그 목표에 아마 잘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러한 글을 남겼다고 하죠.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한 재료이니까.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낙오자가 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글을 남겼죠. 우리에게는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24시간이 48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12시간처럼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24시간이 왜 우리는 다 다르게 느끼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관리에 매우 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왜 시간 관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의 가치만 알아도 행운이 달려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값비싼 자원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이런 그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